이제 우리 그 넓이 구하는 방법적인 이야기들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곡선과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뭐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공식 중에서 2차식의 경우에는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지, 그지? 요거는 2차식의 경우에는 다 되는 거야. 2차식의 경우에는 2차 함수와 x축, 2차 함수와 직선, 2차 함수와 2차 함수, 어떤 상황이 있던 간에 이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할 때는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여기서 알파 베타는 또 교점의 x좌표를 나타내는 거야. 오케이? 2차식이 이제 많이 쓰일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 3번을 보면 필수의 3번 주어져 있는 3차 함수가 있습니다. y는 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5 얘와 0,5에서의 접선 0,5에서의 접선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뭐 얘가 y축과의 교점이 지금 5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5라고 대충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 그래프의 모양이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근데 저 5라는 점에서의 어떤 접선을 딱 만들었을 때 만들어지는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해라가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쉽게 생각하시면 이거 뭐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밑에 그림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그린 거지. 실제로 있으면 어떠한 점에서의 접선 긋고 우리한테 원하는 게 이건 거야 지금. 한 이 정도를 예상하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겁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는 이 교점도 알아야겠지. 근데 교점을 알려면 접선부터 알아야겠지. 그러니까 접선 구하는 게 먼저. 그 다음에 이 교점의 좌표 구하는 게 두 번째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서 우리는 저 두 교점 사이에 교점 사이에서의 어떤 접선의 그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되죠. 그러시면 먼저 여러분들이 0,5라는 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f'0이 필요합니다. 이 0,5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f'0이기 때문에 f'0부터 구하고가자. 주어진 함수 미분하시면 f'x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 f'0은 뭐 1이겠지? 그지? 기울기가 1인 0,5를 지나는 접선은 y는 x 더하기 5 이게 나올 거야. 0,5가 y절편이 얘는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얘하고 얘의 교점 구해야지. 그러면 x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5하고 x 더하기 5를 갖다라고 둘 거야. 지금 구한 접선하고 저식이 같다라고 두면 뭐 이 부분은 없어지죠? 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은 0이 되고, 그지? x제곱으로 묶으면 x의 제곱에 x 마이너스 3은 0. 여기서 나오는 게 x는 0이라는 중근과 x는 3이라고 하는 이제 교점이 나온 거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3차 함수가 있는데 0이라는 점에서 지금 접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이 접하고 있는 여기가 0인 거야. 그지? 만나는 다른 한 점이 3인 거고. 오케이? 얘네들은 어쩌면 이 중근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야. 만약에 x는 1에서의 접선이었으면 x-1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라고. 접점이니까 여기서는 제곱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다. 알겠니? 접점이기 때문에. 접점이니까 거기에서 중근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자, 지금 0부터 3까지인데 우리는 이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0부터 3까지 접근하겠지. 이제 누구를? 위에서 아래 걸 빼야지. 위에 있는 게 x 더하기 5고 접선이 지금 위에 있는 거야. 접선이 위에 있고 3차 함수가 아래에 있으니까 3차 함수 x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5를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정적분하면 이게 넓이가 될 거다. 주어진 두 개 없애고 나면 마이너스 x3승 더하기 3x의 제곱 남고 마이너스 4분의 1의 x의 4승
더하기 x의 3승 0부터 3까지입니다. 3 집어넣어주면 뭐 0은 대입 하나만 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81 더하기 27 27 통분하면 4분의 108 4분의 27이 이 문제에서 원하는 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된다. 3 빼기 0의 4제곱을 해요. 여기가 81분의 1이야. 24분의 1이었나? 24분의 1 그러면 81 나왔어. 12분의 1, 12분의인가? 오케이. 여기 나와 있는 요 상황은 요것도 이제 공식화 시켜서 하나 기억할 건데 접해 접하고 가는 거야. 접하고 가는 거야. 안 접해. 가고 여기서 접하고 가는 직선이 있으면 여기 만나는 점이 알파 베타야. 여기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넓이 구해.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의 4제곱 이렇게 해서 우리 공식화 시킬 겁니다. 접선의 경우에 12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빼기 알파의 4제곱이라는 공식을 이용하면 얘네들이 쉽게 구해집니다. 지금 A가 1이고요. 그 다음에 베타가 3, 1, 4제곱하면 3하고 0이지? 그러면 12분의 81 3으로 나누면 4분의 27 똑같이 나오지? 그지? 그러니까 증명은 똑같이 놓고 하면 되는데 굳이 증명하지 말고요. 얘네들은 외워서 써먹으면 됩니다. 응? 3차 아니어도 돼요? 아니 3차일 때만 돼요. 3차일 때 접선의 경우에 그리고 뭐 3차에서만 묻겠죠. 2차에서는 그게 2차에서는 접선이 나오면 만나는 점이 안 생기지? 맞아요. 4차의 경우도 보여지는 게 있긴 있을 텐데 그것도 나중에 설명할 일이 있을 거야. 근데 나오는 것부터 하나씩 기억해놔.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2번 y는 x의 제곱 더하기 1 여기 y는 x제곱 더하기 1과 원점에서 이 두 곡선에 그은 접선 원점에서 접선을 긋겠죠. 이렇게 원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두 개가 생기겠지. 그럼 여기 이 부분에 대한 이 접선과 y는 x제곱 플러스 1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필수의 3번은 접선의 개념을 하나 더 만들어 준 거야.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2차 함수는 접선 하나로는 둘러싸인 부분이 안 생기지. 그러니까 이제 접선을 2개 잡은 거지. 2개 잡고 이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해라 라는 게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주어진 함수는 y축 대칭 함수야. 그지? x제곱 더하기 1은 y축에 대하여 대칭을 이루는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구할 거냐면 절반 구해서 2배 할 겁니다. 그럼 좀 더 보기 좋게 과장되게 그리면 좀 과장되게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원점으로부터 둘러싸인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 이 절반 구해서 2배 할 거야. 오케이? 절반을 구해서 2배 할 거야. 주어진 함수가 y 대칭이니까. 알겠나? 오케이? 괜찮아? 산이 안 추워? 안 더워? 괜찮아? 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접선구 아까 원점으로부터의 접선이니까 접점을 t라 하자. 접점을 t, t 제곱 더하기 1이라고 쓰자. 접점을 잡은 거야. 그럼 f 프라임 t가 필요하죠. 접선의 기울기는 2t야. 오케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곡선 밖에 접에서 그은 접선이기 때문에 접점을 잡고 푸는 거지. 앞에 1번은 뭐였지? 1번은 점을 준 거지. 그지? 점을 줄 때는 쉬워. 근데 곡선 밖의 점에서 그릴 때는 조금 복잡하죠. y 빼기 t 제곱 더하기 1은 2t의 x 빼기 t. 이게 이제 접점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접선이고 이 접선이 0,0을 지나는 거야. 얘가 0,0을 지나는 거야. 대입할 거야. t에다가 0 대입, x에다가 xy에다가 0 대입하면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1과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t의 제곱. 그럼 t 제곱은 1이 돼서 t라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오케이? t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 넣어서 식을 정리하면 y는 2x하고 y는 마이너스 2x 이 두 개가 나올 거야. 오케이? 지금 우리가 구한 게 접선이야. 그 중에서 절반만 구한다 그랬으니까 이 오른쪽에서 올라가고 있는 얘는 y는 2x겠지. 그지? 지금 내가 구한 t를 이 접점에다 대입해보면 1,2하고 마이너스 1,2가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만들어진 이 접점의 좌표가 1,2고 이 반대쪽에서 만들어지는 게 마이너스 1,2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왜 이게 필요한 이유가 어디를 접근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응? 접근해야 되는 구간 때문에 이 접점의 좌표를 알아야 우리가 어디를 접근해야 되는지를 알겠지? 어디를 접근해야 돼? 응? 접근 구간이 어디야? 저 노란색 뒤꿈치 부분 이거 구하려면 이 부분 구하려면 접근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그죠? 0부터 1까지 하면 되죠? 그리고 우리는 2배 할 겁니다. 대칭을 이루니까. 그리고 위에 있는 게 x제곱 더하기 1이 위에 있고, 그지? 2x가 아래에 있는 거야. 이걸 뺀 걸 접근할 겁니다. 오케이. 접근할까 바로 그냥 3분의 1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x 0부터 1까지니까 대입하면 3분의 1만 남아요. 최종적인 결과는 3분의 2로 나오게 될 겁니다. 알겠어? 알아둬야 돼.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적분이라는 이 과정이 많이 연구하세요. 우리 특히 이제 문과 학생들은 적분이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게 전부니까. 근데 이제 이과 학생들은 미적분이라는 과목에서의 적분은 훨씬 더 복잡한 함수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깊이 있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고민들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러고 놀았는데 여러분들과 좀 다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도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 나는 함수들을 놓고 내가 혼자서 앉아서 접근을 해봤어요. y는 x, y는 x제곱, y는 x3승, y는 x4승 앉아서 배역하는 거야. 그냥 0부터 1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외워지는 거지. y는 x를 0부터 1까지 접근하면 2분의 1 되고 3분의 1 되고 막 이런 규칙이 나오더라고. 그러지 않겠니? y는 x 접근하면 이건 그냥 2분의 1 x제곱이잖아. 0부터 1까지니까 1 대입하면 되지. 그 다음에 3분의 1 x3승일 거고 4분의 1 x4승 나올 거고,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외워져요. 외워지는 것들을 좀 외우기도 하고, 그리고 0부터 1까지 접근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자, 얘네들이 이거 개수구나 뭐 이렇게 깨닫고 공식화시켜서 외우기도 하고, 얘네들의 넓이는 n 플러스 1분의 1이구나 뭐 이런 식의 과정들을 그러니까 어디에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학을 좀 가깝게 지내려면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해보라고. 공식들도 여기저기 이제 보면 많은 공식들이 나와요. 근데 공식을 글자로 외우면 별로 이렇게 쓸모가 없어. 해보고 이게 더 편하네 라고 하는 게 느껴져야 그때서야 비로소 공식이 여러분들께 됩니다. 공식 많이 안 외워도 돼요. 내가 거의 저런 거 알려준다고 해서 외울 필요 없어.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의 4제곱 이런 것도 지금 외웠는데 기말고사 되면 또 까먹어. 맞아요. 그러면은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런 건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차라리 적분해서 몇 개 더 풀어보는 게 나아. 응? 똑같은 문제를 두세 번 풀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똑같은 문제로 그냥 뭐 괜히 새로운 거 하지 말고. 등적 공식. 뭐 다른 말로는 등적 관계. 너무 당연한데 당연한 거야. 어딘가 A부터 여기 만나는 게 C, 그다음 여기 어딘가가 여기 B가 있어. 근데 이제 이런 거죠. A부터 C까지를 접근한 결과, 그러니까 이 넓이하고 이 아래쪽에서 만들어진 넓이 있지? 이 넓이가 같대요. 이쪽에서의 넓이와 이쪽에서의 넓이가 같대.
그러면 이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써먹을 거냐라는 거지. 그러면 이 적분의 결과로 놓고 보면 A부터 C까지 적분하면 A가 나오고요. C부터 B까지 적분하면 마이너스 A가 나올 거야. 그럼 나는 여러분들은 그냥 A부터 B까지 이 함수를 정적분하잖아. 그럼 얘는 0이 될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어떤 넓이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써먹는 방식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게 위와 아래라면 그러면 앞에서부터 A부터 그냥 B까지 정적분하면 그냥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 이해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적분이라는 이 등적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자는 얘기야. 그러면 4번에 나와 있는 것도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지. 4번에 주어져 있는 놈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여기에 나와 있기를 이 위쪽에 있는 A라고 하는 요 X축 Y 둘러싸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요 2차 함수하고 이 둘러싸여 있는 요 부분의 넓이를 B라고 했을 때 A하고 B의 넓이의 B가 1대1이래요. 이게 주어진 거야.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보면 요 B라고 하는 부분을 요 꼭지점 있지? 축의 방정식을 긋잖아? 얘가 대칭을 이루지. 그치? 지금 요 B하고 A 사이의 관계가 2A라는 얘기거든? 2배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여기가 A고 여기도 A라는 얘기지. 그러면 얘하고 얘가 넓이가 같다는 얘기네.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만 알면 0부터 여기까지 접근하면 0 돼야 되는 거지. 그치? 지금 주어진 함수가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k거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이 x 마이너스 2의 제곱 k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이 축의 방정식 여기 x는 2예요. 2. 오케이? x는 2가 지금 이 꼭지점의 x좌표잖아. 그러면 0부터 2까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k를 얘를 갖다 정적분하면 얘는 0이 돼야 되는 거야. 이해가? 응? 3분의 1의 x의 3승 2x의 제곱 kx 그리고 얘를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3분의 8 12 8인가? 8 그 다음에 2k 요 값이 0이 되는 거지. 3분의 24니까 3분의 16 2k 마이너스 3분의 16이 0이고 2로 나눠서 k값 구하면 k는 3분의 8이라는 값으로 답이 나오겠다. 오케이? 이해하는가? 아니 이거 맞았는데? 범위? 봐봐. 왜? 3-1은 3-1은 교점 뭐뭐 나와? 1하고 또 하나 뭐 나왔어? 1하고 마이너스 1 나와? 예. 맞아? 그러면 아까 전에 알려드린 대로 하면 12분의 1에 1 빼기 마이너스 1에 4제곱 그러면 12분의 16해서 3분의 4 이렇게 나오면 되지? 예스. 그지? 범위 잘못 걸려. 두 번째 건 이건 그으면 접선이 뭐가 나옵니까? 접선의 방정식 구했어? 3-1번의 2번? y는 마이너스 4x랑 마이너스 x랑 플러스 x랑 예스. 그러면 마이너스 4x 이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마이너스 4x를 이용하는 게 낫겠네. 네. y는 마이너스 4x하고 접선 구한 거하고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4x에서 빼기 마이너스 x제곱 빼기 4를 해서 그리고 이 접점은 뭐 나왔어? 2 나와? 0부터 2까지 한 걸 2배 하면 되겠지. 그지? 네. 이렇게 되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니까 얘는 3분의 1의 x의 세제곱 2x의 제곱 4x 2 대입하면 얘하고 없어지면 2 대입하면 3분의 8 2개네요. 3분의 8 2개니까 3분의 16 그지? 범위를 1로 했다. 1로 했다고?
뒤에 거는 XA 이 주어진 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0하고 1이 있는데 A가 요 사이에 있다고 문제에 딱 써있지. 이거는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얘 적분하면 0 돼야 되는 거지. 얘하고 이거 넓이 같다고 했으니까. 그지? 그러면 4-1번은 거기 나와 있는 식을 전개해서 적분하시면 0 되는 A값 구하면 되죠. A가 얼마 나왔니? 2분의 1 나오면 되죠. 오케이. 자꾸 연습하시면 그러니까 뭔가 그 그래프적인 해석을 하는 건 미분이 훨씬 재미있는데 뭐 재미가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복잡한 어떤 문제들을 만들어내기 좋은데 적분은 이제 하다 보면 약간 뭔가 이게 틀이 하나씩 잡혀요. 이게 하다 보면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 이게 많이 안 어려워 생각보다. 자, 필수제 5번 가겠습니다. 필수제 5번에 보면 y는 x제곱 빼기 3x와 y는 a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x축에 의하여 2등분이 된대요. x축에 의하여 2등분이 된대. y는 x제곱 마이너스 3x가 있고 그럼 여기가 이제 뭐 이렇게 하겠죠. 0하고 3에서 만나겠네. 그지? 또 주어진 건 0하고 3에서 만나겠지? 그리고 여기 y는 ax가 지나가요. y는 ax가 이렇게 지나가. 근데 이 문제에서 주어진 말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말은 요 직선하고 2차식으로 둘러싸인 요 파란색 영역의 넓이가 이 넓이가 x축에 의하여 얘가 2등분이 된대요. 그치? 거꾸로 다시 짧게 얘기하면 x축과 2차 함수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에 2배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지. 요 넓이의 2배가 요 파란색 부분의 넓이에 된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럼 이거는 우리 바로 구할 수 있잖아.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빼기 알파에 세제곱하면 된다 그랬어. 6분의 27, 2분의 9. 여기 이 부분이 2분의 9야. 그러면 정작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a를 구하기 위한 과정에서는 이 부분의 넓이는 9가 돼야 되겠지. 아니 2배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이 문제를 읽고 이해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는 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a 더하기 3의 세제곱, 요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a를 구해야 되겠네. x의 제곱 마이너스 3x와 ax를 같다라고 두고 교점을 구해야 되죠. 좌변으로 넘기면 x 마이너스 a 더하기 3의 x는 0, x의 x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따라서 x라는 점은 0하고 x는 a 더하기 3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만나는 이 점의 좌표가 a 더하기 3인 거야. 오케이.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거 구할 때 저 직선하고 2차 함수가 둘러싸여 있는데 직선이 위에 있지. 그러면 ax에서 빼기 x제곱 마이너스 3x를 빼서 요놈을 0부터 a 플러스 3까지 접근하면 되지. 그치? 그럼 이게 저기 넓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공식에 대입해도 되지? 얘도 공식에 대입하면 6분의 x제곱 앞에 마이너스 1이니까 절대값 씌우면 1. 베타 a 더하기 3 빼기 0의 세제곱. 얘가 구해야 되는 거야. 6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따라서 a 더하기 3의 세제곱은 54라고 바로 구할 수 있죠. 맞지? 이거 구하려잖아. 예전에는 이게 문제집에 a를 구하라고 돼 있었어. a 더하기 3의 세제곱이 54인데 a를 구하라고 하면 a 더하기 3은 세제곱근 54. 그래서 a라는 값은 마이너스 3 더하기 세제곱근 54가 3 세제곱근 2 요거만 남아요. 굳이 a를 구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어. a 더하기 3의 세제곱이 54니까 a 더하기 3은 세제곱근 54라고 쓸 수 있고,
근데 이 54가 2 곱하기 27,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세제곱근 근호 밖으로 나올 수 있지. 3 곱하기 세제곱근 2가 남은 거야. 그리고 3을 좌변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3.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얘를 A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집들이 있습니다. 응? A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구하면 돼. 교과서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오케이. 알아두세요.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바로 6번으로 넘어갈까요? 6번. 여러분들한테 이 6번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면 y는 fx와 y는 f 플러스 x 이 두 가지에 대한 적분의 이야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y는 fx하고 y는 f 인버스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y는 fx라는 함수하고 y는 f 인버스 x라는 함수는 y는 x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지. 응? 그지? 어떤 함수가 y는 fx라는 함수가 지나가요. 뭐 이게 이렇게 가겠지. 이 갔어. 그리고 이거의 역함수는 요거에 대해 대칭이니까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오겠죠? 이런 식으로 와서 이렇게 갈 거란 말이지. 그러면 어떤 둘러싸인 부분이 뭐 이 위에 것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하래요. 이런 걸 좀 더 과장되게 얘가 그려보면 y는 fx에게 지나가잖아? y는 fx가? 그럼 y는 f 이거의 역함수가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 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요런과 요런은 넓이가 똑같을 거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한쪽만 구할 거예요. y는 fx가 만들어내는 한쪽의 이야기만 우리 구할 거야. 그런 다음에 곱하기 2를 할 거라고. 알겠어? 이 넓이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넓이 구할 때 지금 이 그림만 놓고 보면 y는 x가 위에 있지. 그러니까 x에서 fx를 빼고 여기 교점 구할 거 아니야? 교점. 알파하고 베타 구하겠지? 그럼 여러분들이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 함수를 정적분해주고 그런 다음에 2배를 하면 이 전체 넓이가 나오는 거야. 이해 가나? 응? 아니 3차가 넘어가면 역함수를 못 구해요. 역함수를 못 구하기 때문에 역함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함수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 사이에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할 때 그냥 fx와 y는 x를 이용해서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이런 의미로 보면 돼. 알겠나? 오케이. 자, 두 번째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요게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A부터 B까지 fx에 대한 정적분 결과를 주고요. 정적분 결과를 구하라고 하고 또 하나는 fa부터 fb까지 f 인버스 x에 대한 역함수의 이 정적분 결과를 구해서 둘이 더하라는 문제를 줘요. 문제를 이렇게 준다고? 예를 들어 여기에 fx가 이렇게 가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y는 fx가 가요. 그 다음에 요놈에 대한 역함수가 얘가 역함수가 대략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역함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요 fx에 대하여 a부터 b까지 어디 a부터 뭐 b까지 요 a부터 b까지에 대한 이 구간에서의 이 정적분을 구하라고 하고 잘 봐야 돼. 요 a에 대한 값이 함수값이 여기에 fa가 있겠지? 그리고 b에 대한 함수값이 여기 이렇게 있을 거야. fb가. 그러면 이제 이 역함수에서 fa부터 fa가 한 이쯤에 있을 거라고. fb가 한 이 정도에 있겠지? fb. 이거 이 넓이 두 개, 이 정적분 결과 두 개를 더하래. 먼저 첫 번째 fx에서 만들어내는 이 파란색 부분이 이게 이 앞에 거 적분한 거지. 이 넓이가 요거 적분 결과야. 그리고 요 역함수에서 fa부터 fb까지에 대한 정적분 결과가 이 부분일 거라고. 그지? 근데 이게 잘 보시면 요 노란색 부분이 여기로 쏙 들어가요.
그렇지 않겠니? 이게 y는 x에 대하여 지금 대칭이 동된 거니까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일로 온 거야.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서 저 부분이 넘어온 거라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렇게 되면 이 노란색 부분이 여기 대체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 두 개의 적분 결과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봐봐. 이 큰 직사각형에서 이 작은 직사각형을 빼주면 되지. 큰 직사각형은 가로가 B, 세로가 FB야. B하고 FB를 곱한 게 큰 직사각형이고, 이 작은 직사각형은 A하고 FA를 곱한 게 작은 직사각형이라고. 얘를 빼주면 이 적분 결과가 되는 거야. 알아듣나? 응? 이 개념이 이해가 돼야 돼. 알았어? 역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정적분의 유형은 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둘 다 결국에는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 건 둘 다 똑같아. 똑같은데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넓이와 fx에 대한 정적분 결과, f 인버스 x에 대한 정적분 결과를 더하라는 형식의 문제 두 가지가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방법은 y는 x에 대한 대칭이라는 사실을 머리에 두고 이 두 가지 생각을 하시면 된다. 6번에 나와 있는 1번 문제를 보면 fx가 3분의 1의 x의 세제곱, x제곱이네. x제곱, x가 0보다 커나 같다. 그죠? x가 0보다 커나 같다가 있어야 되는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거야. 뭐 혹시나 궁금해할까봐 저거 역함수 구할 때 이게 3분의 1의 x제곱이니까 x제곱은 3y가 되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y가 되는데 x가 양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버려야 된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 역함수 표시를 하면 루트 3x라고 하는 이런 무리함수가 저놈의 역함수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거 뭐 참고만 하시면 되고, 우리 루트 3x 이거 접근할 줄 모르잖아. 접근하는 거 안 배웠습니다. 우리 다항함수만 배웠죠. 따라서 저기 나와 있는 저놈은 의미상으로 봤을 때 이런 거다. y는 x가 있으면 3분의 1 x제곱, 3분의 1 x제곱, 여기 어딘가에 이 점에서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원점에 출발해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3분의 1 x제곱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놈에 대해서 역함수라고 불리는 루트 3x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가고 있는 함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두 개로 둘러싸인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해라 라고 문제를 주면 여러분들은 실제로는 요 아래쪽에서 만들어진 거 있지. y는 3분의 1 x제곱과 y는 x로 둘러싸인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해서 두 배를 하면 된다. 3분의 1 x제곱과 x를 갖다라고 둬요. 3분의 1 x제곱과 x를 갖다라고 두고 양변에 3 곱해서 식을 정리해보면 얘가 만나는 교점은 0과 3이 되는 건 알 수 있죠. 0하고 3이 된다라고 하는 건 알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이쪽에 교점이 3이 된 거죠. 3이 된 거야. 오케이? 그리고 우리는 이제 0부터 3까지. 0부터 3까지. y는 x하고 fx로 둘러싸인 부분, 3분의 1의 x제곱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에 대한 정적분을 해서 두 배를 해주면 되는 거지. 그지? 이때도 결국에는 2차 함수하고 직선이 만났지. 6분의 절대값에 베타 빼기 알파에 세제곱하면 되지. 6분의 여기 a가 3분의 1이야. 3분의 1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 두 배 할 거라 그랬어. 오케이. 여기 나와 있는 건 18분의 1 되고요. 2하고 나눠주면 9분의 1만 남습니다. 3의 세제곱 27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건 최종적인 답은 3으로 답이 나오고 있죠. 이해하는가? 이해했나? 이해하자. 아마 여러분들하고 진도 진행은 지금 하고 다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들을 거칠 거고, 그리고 이제 아마 센 정도의 문제집을 같이 풀 건데, 센을 풀 때 일단 목표는 미분 끝까지를 목표로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시험 범위까지만 하고 나면 중간고사 이후에 기말고사까지 시간이 한 달 반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짧아. 기말고사가 좀 기간이 짧아. 그래서 좀 진도를 좀 더 많이 나가놓고 시험 대비에 집중하는 걸 뒤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개인적인 어떤 역량에 따라서 다 못하게 되면 시험 범위까지도 끊긴 할 건데, 그 개인적으로 끊을 건데, 되도록이면 수업은 되도록이면 미분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래 놔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딱 시험 끝나고 나서 적분 마무리하고 그 미분에 새로 들어간 미분을 다시 넣을 수도 있거든. 미분을 처음부터 다시 넣을 수도 있어 학교에서 기말고사 때 이게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확인해 가면서 가자고.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2번 문제도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유형에 대한 게 이렇게 주어집니다. fx가 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4x라는 fx가 있고 여기다가 1부터 3까지 fx를 정적분한 것과 그리고 이거에 gx라는 함수를 f의 역함수라고 정의했을 때 gx가 f의 역함수래. 이 gx에 대해서도 적분을 하는데 이 적분 역함수가 나왔는데 적분 두 개를 더하라고 문제를 줬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요 1에 대한 함수값을 한번 구해봐봐. 1에 대한 함수값을 구해보면 1 빼기 3 더하기 4 2가 되지. 근데 요 값이 여기에 딱 있어요. 여기 딱 있어. 그리고 또 3을 대입할 거야. 3 대입하면 27 빼기 27에 더하기 12 이게 12가 남거든. 근데 여기가 딱 12야. 봐봐 문제가 2부터 12까지라고 딱 돼 있어. 그러면 제가 여기서 보여드렸던 두 번째 그림에 해당하는 거야.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뭐 보나마나 이게 증가하는 함수야. fx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계속 증가만 하고 있는 함수여야 돼. 자, 요 원점을 지나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원점을 지나면 가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놈에 대해서 역함수를 구해보면ynx에 있어서 역함수를 구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겠죠.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1부터 3까지 1부터 3까지에 대한 1일 때가 2고 3일 때가 12인 요 부분에 대한 정적분 결과하고 또 하나는 역함수가 2부터 12 여기 2가 이쯤에 있겠지? 12가 이쯤에 있을 거란 말이야. 이 부분에 대한 이 적분 결과 두 개를 더하래요. 봤더니 얘가 여기로 채워지는 거지. 채워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큰 직사각형에서 또 작은 직사각형 빼주면 되지. 근데 그 직사각형의 넓이가 요 윗끝에 있는 것끼리 곱한 게 큰 직사각형 3 곱하기 12. 그 다음에 작은 직사각형이 1 곱하기 2. 요 두 개를 빼주면 그럼 우리한테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이 두 개의 정적분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역함수를 못 구해요. 3차 함수의 역함수를 우리 못 구합니다. 그 못 구하는 역함수에 대한 정적분 결과를 원한다는 얘기는 개념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풀어내라라는 뜻이야. 알겠어? 뭐 더 다양한 넓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183쪽은 안 보셔도 됩니다. 183쪽은 Y축에 내린 넓이는 교육과정에서 빠진 부분이라서 이건 교육과정에서 빠진 이후에 이 전엔 들어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뭐 특강식으로 넣어놨는데 이건 아예 안 보셔도 됩니다. 역함수의 그래프까지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기서의 넓이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넓이 부분을 마무리하시면 돼요. 넓이는 정적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 정적분의 뜻 이런 것들 때문에 넓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할 수 있어야 돼.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속도와 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 파트를 미분도 그렇고 적분도 그렇고 맨 마지막에 넣어놓은 이유 자체는 결국에는 미분의 최초의 발상 자체가 이 위치하고 속도 사이의 관계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우리 뉴턴이라는 분이 미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던 부분이 출발점이 바로 여기였던 거야. 출발점 자체가 여기였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주어지는데 뭐 기능적으로
뭐 속도하고 거리, 거리를 가지고 위치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가 속도가 된다. 그리고 속도를 다시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뭐 이런 관계들, 이런 것들을 알면 이제 여러분들이 미분에서 공부하는데 마지막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뭐 가속도는 빼고요. 이 두 가지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거꾸로 적분을 통해서 위치라고 하는 걸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위치라는 걸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어떤 물체에 대한 t에서의 속도 함수를 줘요. 여러분들한테 t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줍니다. 이 속도에 대한 함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위치를 구할 건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런 거잖아. 이 속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위치를 미분하는 함수잖아. 그지? 위치를 미분하는 함수야. 그러니까 이거를 VT라고 할까요? VT? 속도 함수 VT가 나왔으면 요게 F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를 미분하는 함수라는 걸 우리가 안다라면 요놈을 다시 위치로 바꿔주고 싶으면 적분하면 되는 거지. 그지? 위치에 대한 식을 구하고 싶으면 적분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거지. t 시각이 t일 때 t에서의 위치, 그리고 t가 a와 t가 b 사이에서의 위치의 변화량, 그리고 위치와 뭐 이제 같지만 다른 게 거리라는 게 있죠. 거리. 얘가 t가 a부터 t가 b 사이에서의 움직인 거리. 이 개념을 적분하고 이제 연결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런 거야. 얘가 최초에 x0라고 하는 위치에 있었어. 여기로부터 얘가 움직여서 만들어내는 그 위치의 어떤 변화되는 상태가 0부터 t까지 요 속도를 적분해 주잖아. 속도 함수를 적분하게 되면 이 적분한 게 변화한 양이야. 0과 t 사이에서 얘가 움직인 위치의 변화량을 x0에다 더하면 그게 어떤 시각에서의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가 된다고. 최초의 위치에서 이 속도를 가지고 얘가 움직인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주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t에서의 위치가 나온다는 거지. 알겠어? 응? 자, 다시. 근데 여기에서 보면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게 x, b, x, a. 그러니까 a에서의 위치와 b에서의 위치 사이에 어떤 그 위치 차이 뭐 이런 것들을 구하려면 얘는 그냥 a부터 b까지 속도 함수를 적분하지. 그럼 얘가 움직인 그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는 거야. 위치의 변화량이 나와. 그리고 수직선 위에서 t축인가? 여기 어딘가에서 0이라는 원점에서 얘가 이렇게 가는 거야.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근데 제일 처음에 오른쪽으로 한 3만큼 갔다가 왼쪽으로 7만큼 갔다가 오른쪽으로 다시 한 10만큼 갔다라고 할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요게 뭐 2초, 여기서까지 오는 게 4초, 여기까지 오는데 한 6초 걸렸다고 합시다. 이렇게 쓰면 헷갈리니까 여기가 2초, 여기가 4초, 여기가 6초야. 지금 얘가 움직이고 있는 이 상황을 얘기해 보면 이런 거야. 처음에 출발한 게 0이야. 그럼 얘가 4초 뒤에 위치를 구하고 싶어. 4초 뒤에 위치를 구하고 싶으면, 자, 먼저 오른쪽으로 3만큼 가.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7만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의 지금 현재 위치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원점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3만큼 가는데 2초 걸렸고 다시 왼쪽으로 7만큼 가는데 또 2초가 걸린 거야. 그러면 여기서 4초가 되는 순간에 이 물체의 위치는 이렇게 구한 거야. 지금 0부터 4까지 속도 함수를 적분했더니 이게 나온 거라고. 마이너스 4가. 6초 뒤에는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 6초 뒤에. 6초 뒤에 어디 있는지 알고 싶으면 0부터 6까지 속도를 적분할 거거든. 내가 지금 여기다 그려놓은 이 그림에 의하면 처음에 오른쪽으로 3만큼 갔어. 왼쪽으로 7만큼 갔어. 다시 오른쪽으로 10만큼 가는 거야. 그럼 얘는 지금 현재 6이라는 위치에 있는 거지. 맞아? 이게 위치야. 위치. 그럼 얘가 위치의 변화량이 얼마냐라고 했어? 0에서 2초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은 플러스 3. 0부터 4까지에 대한 위치의 변화량은 시간이 0초부터 4초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4. 0부터 6초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은 플러스 6이 된 거야. 자, 그러면 6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얼마니? 움직인 거리. 20. 3, 7, 이거 다 더해야 되는 거지. 그지? 움직인 거리는 20인 거지?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값들이 3 빼기 7 더하기 10인데, 3 더하기 7 더하기 10이 되려면, 우리는, 그지? 속도를 절대값 씌워서, 0부터 6까지 얘를 정적분해야 돼. 이 의미가 넓이의 개념인 거지? 넓이. 거리는,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라고 하면 A부터 B까지 속도 함수를 절대값 씌워서 적분하시면 이게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생긴 속도 함수의 그래프가 있는 거야. 여기 속도가 있고 속도를 나타내는 이 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이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이 여기가 3, 이 부분이 7, 이 부분이 7, 그리고 여기 어딘가 6초가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넓이가 10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갖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속도 함수에 대한 속도 함수를 보고 쟤를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대한 위치의 변화량 아니면 움직인 거리 이런 걸 구하는 게 결국 여기 써져 있는 이 값이 3 빼기 7 더하기 10 위치의 변화량 3 더하기 7 더하기 10 이건 움직인 거리 이런 의미를 갖는 거라고. 알겠어? 자 다시 거리와 그러니까 속도와 거리 속도와 위치 사이의 관계는 그 노란색 박스 안에 들어있는 1번, 2번, 3번이 전부입니다. 이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1번 문제 보세요. 1번. 7번이구나, 7번. 7번에 보면 좌표가 1인 점을 출발했어요. 최초의 위치가 1이었고 최초의 위치가 1이야. 여기서 움직이는 이 물체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는 3T의 제곱 마이너스 6T입니다. 저기 나와 있는 저 함수는 지금 이렇게 생긴 거거든. 원점하고 여기 2가 있으면 얘가 지금 이 함수의 그래프인 거야. 자, 처음에 출발할 때 우리가 속도나 그 움직임 거리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이쪽을 빼는 거야. 0보다 작은 쪽의 시간은 계산하지 않을 거야. 0보다 크거나 같은 쪽, 요 그래프만 놓고 보면 처음에 얘는 음수 방향으로 먼저 이동하기 시작했지. 만약에 얘가 오른쪽을 양수라고 하면 얘는 지금 왼쪽으로 출발하는 거야. 왼쪽으로 가고 있다가 2초가 됐을 때 운동 방향을 바꾼 거지.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다가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뜻이야. 알겠어? 이 넓이의 의미가 뭐다? 이 넓이의 의미가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 거야. 얘네들을 가지고 1번 문제를 보면 1번 T가 2일 때
얘의 위치를 구하래요. 그러면 2초에서의 위치는 x0, 1, 0부터 2까지 3t의 제곱 마이너스 6t 이거를 해서 정적분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여기 나와 있는 거 정적분하면 돼요. 1 더하기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0부터 2까지니까 8 빼기 12 마이너스 4지. 그러면 1 빼기 4니까 얘의 위치는 마이너스 3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초에서의 이 물체에 위치한 자리는 마이너스 3인 거야. 2번은 위치의 변화량이야. 1부터 4까지 위치의 변화량은 그냥 정적분하는 거야. 3t의 제곱 마이너스 6t를 1부터 4까지 정적분하면 이게 1초부터 4초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이 됩니다. t3승 마이너스 3t의 제곱을 1부터 4까지 적분하면 64 빼기 1, 63 16 빼기 1, 15 마이너스 45 그럼 얘는 18이라는 답이 나오겠지? 요 물체의 위치의 변화량은 18만큼 변했다. 여기 보시면 되고 1에서 4까지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요. 1부터 4까지면 요 그래프에서 보면 1부터 4가 이쯤에 있을 거고 그지? 여기도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죠. 넓이를. 그러면 1부터 2까지는 음수의 영역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고 요거에 대해 적분을 하면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6t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부터 4까지는 양수값을 적분하겠지. 3t의 제곱 마이너스 6t를 정적분해서 계산하는 결과 두 개를 더해주면 되는 거지. 따로따로 계산해야 돼. 응? 계산해서 값을 구하면 22가 됩니다. 알겠니? 따로따로 하는 거야. 따로따로. 넓이니까. 움직인 거리는 넓이야. 넓이. 만약 이게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질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 위치가 어디냐? 위치의 변화량이 얼마냐? 움직인 거리가 얼마냐? 요거 먼저 볼게요. 188쪽에 10번. 속도도 마찬가지고 미분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가 뭘 의미하는지를 생각해봐. 10번에 있는 걸 먼저 보면 자, 봐봐요. 여기 주어져 있는 이 그래프는 VT 그래프예요. 속도를 나타내고 있는 VT 그래프야. VT를 나타내는 그래프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을 먼저 할게요. 먼저 하면 이 그림에서 VT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들이 있지. 자, 여기 나와 있는 건 삼각형 아니면 사다리꼴밖에 없으니까 자, 1 곱하기 1 나누기 2 하면 여기에 2분의 1 되고 그 다음에 여기 2까지 잘라도 1 곱하기 1 나누기 2 하면 여기 넓이가 2분의 1 돼요. 2부터 3까지는 1 곱하기 1 여기 1이고 3부터 4까지도 1이고 여기는 2분의 1이 될 거고 뭐 이 뒤에도 이제 2분의 1이 되겠죠. 자, 이 상황을 갖고 여러분들이랑 해석을 하면 이 물체는 제일 처음에 원점에서 출발했어. 원점에서 출발했어. 원점에 있다가 2분의 1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지. 그러니까 1초인 순간에 얘의 위치는 2분의 1에 위치하고 있는 거야. 위치를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거야. 처음에 출발할 때 0, 1초 뒤에 2분의 1. 그 다음에 2초인 순간에는 얘가 0으로 돌아온 거야. 왜? 요 아래쪽에 있는 요 2분의 1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치? 다시 3초가 되는 순간에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점에 위치합니다. 마이너스 1만큼 왼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간 거니까. 그 다음에 4초가 되는 순간에 얘는 마이너스 2에 위치하고 있고, 5초가 되는 순간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5에 위치하고 있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얘는 6초가 되는 순간에 다시 2분의 마이너스 2로 왔겠지. 뭐 6초는 지금 여기에는 안 나오긴 했지만 똑같이 대칭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위치를 쓴 거야. 자, 움직인 거리를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1초까지 얘는 2분의 1만큼 움직였고, 그지? 다시 여기서 2분의 1만큼 움직였으니까 움직인 거리는 1만큼 움직인 게 됐지. 그 다음에 여기서 2만큼, 3만큼, 2분의 7만큼, 4만큼. 움직인 거리가 0초를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 움직인 거야.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석. 자, 1번. 시각 t에서 점 P에 시각 t가 5일 때 5에서의 위치니까 5에서의 위치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5에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5에 위치하고 있고, 두 번째 2번에서 원하는 건 얘가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부터 운동 방향을 바꿀 때 t가 1일 때부터 그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t가 5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얼마냐. 그 얘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야.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이 사이에서의 움직인 거리는 총 3만큼 움직인 거지. 3만큼 움직인 거야. 2분의 1, 2분의 1 더하면 되니까. 사다리꼴의 넓이로 해도 돼요. 윗변이 4, 아랫변이 2, 곱하기 높이 1.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넓이의 개념으로 움직인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오케이? 그지? 자, 실제로 이 문제들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방법은 19번, 191쪽에 19번 문제 한번 풀어봐봐. 191쪽에 19번 문제. 자, 제가 일단 넓이 표시들을 좀 해놨고, 기억 0과 6 사이에서 얘는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꾼다. 맞아? 어디야? 2하고 5에서 운동 방향 바꿨지? 속도의 부호가 달라지는 순간이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야.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은 t가 2일 때와
t가 5일 때 2번. 자, 출발 후 0부터 3까지 움직이는 거리는 1이다. 3초까지 움직이는 거리가 여기 앞에서 2분의 1. 그러니까 실제로 2분의 5만큼 움직였네요. 움직인 거리는 2분의 5입니다. 2분의 5. 니은 틀렸죠? 그 다음에 디귿. t가 5일 때, 그러니까 출발한 점이 원점이었고, 그러면 여기서 2에 도착할 거고, 그 다음에 5초가 되면 이만큼 2에 도착할 거고, 여기에 다시 원점으로 오겠는데? 그지? 그 5일 때 원점으로 돌아왔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제일 가까이 있는 거지. 그지? 이렇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을 굳이 구한다라고 하면, 요 2가 지금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건데, 2가. 그지? 얘가 0부터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이만큼 갔다가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고 있는 거라,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고 있는 거야. 오케이? 맞는 건 기억밖에 없는 거지.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문제로 주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186조 돌아와서 8번.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기능적인 거라 일단 개념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10번 문제와 19번 문제를 먼저 풀어드렸고, 여기 나와 있는 8번이나 9번은 상당히 기능적이다. 8번에 보면 속도 함수가 VT 함수가 t의 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3이 있고, 얘가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 t에서 점피의 위치를 구하래요. 이제 필요한 것만 좀 구해보면,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는 건 VT가 0이 되는 값을 먼저 찾아야 되니까 t-1, t-3이 0이 되면 여기서는 t가 1일 때와 t가 3일 때 0이 되니까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1초에서죠. 그지? 1에서 얘가 운동 방향을 처음 바꾸는 거야. 얘가 원점을 출발했기 때문에 원점 0에다가 0부터 1까지 저 VT 함수를 적분하면 됩니다. 4t 더하기 3을 적분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뭐 0은 이제 있으나 마나 3분의 1 빼기 2 더하기 3. 여기 나와 있는 건 3분의 4가 1초 뒤에 이 물체의 위치가 됩니다. 1초 뒤에 이 물체의 위치. 자, 2번은 원점으로 다시 올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원하고 있어요. 그치? 원점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를 기준으로 보면 원점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건 위치가 0이 되는 걸 의미하는 거지? 그치? 위치가 0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을 뭐 t라고 잡을까요? 이렇게 해서 t의 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3을 적분했을 때 이 적분 결과가 0이 되는, t 똑같이 쓰기 좀 그러네. k라고 할까? 이렇게 잡아놓고 저 k 값을 구하면 되는 거지. 지금 이 0이 원점의 위치가 원점에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3분의 1 k의 세제곱 마이너스 2k의 제곱 더하기 3k 요 값이 0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3을 곱하고 k로 묶어서 잡아주면 처음에 출발했던 k가 0초에서 원점이었고, 그 다음에 돌아가다가 k가 3일 때 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야. k가 3일 때 원점으로 돌아온 거야. 오케이? 그러면 3이 되는 순간까지의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주어진 저 함수의 그래프가 얘가 1하고 3에서 만나는 그래프니까 0부터 1까지는 양수였다가 1과 3 사이에서는 음수된 거지. 그지? 움직인 거리니까 다 양수화 시켜야 됩니다. 나는 0부터 3까지 주어진 VT 함수를 적분할 건데, 이 VT 함수를 적분할 건데 0과 1 사이에서는 t의 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3을 그대로 적분하면 되죠. 그리고 이 뒤에 거는 앞에다 마이너스 붙여서 1부터 3까지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3을 적분하면 됩니다. 그지? 실제로 0부터 1까지 적분 결과는 우리 1번에서 구해놨어요. 3분의 4지. 그지? 3분의 4 나왔어. 그리고 이 뒤에 건 어떻게 하면 되지? 요거는 1부터 3까지 둘러싸인 거니까 6분의 1 3 빼기 1에 세제곱하면 되지. 그냥 바로
요거에 3분의 8, 3분의 4네. 그래서 그냥 합치면 3분의 8 되겠는데 얘가 움직인 거리는 3분의 8배입니다. 3분의 8. 방향만 바뀌었어요. 원래는 수직선 위로 움직였던 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야. 근데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2차 함수밖에 없어요. 어떤 물체를 쏘아 올리면 이렇게 생긴 포물선을 그리지? 그지? 이건 2차식이에요. 2차식. 그래서 9번 문제를 보면 9번, 9-1, 9-2 전부 다 2차식밖에 안 나와. 기껏해야지 1차식, 2차하고 1차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2차에 대한 거니까 속도는 어떻게 주어져? 속도는 1차가 되겠지. 왜? 2차 함수를 미분한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건 속도의 그래프는 이렇게 1차 함수로 주어질 수밖에 없다. 얘 최초의 위치는 H0는 5m 높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5m 높이에서 이렇게 한 거야. 여기 5m 높이에서 위로 쏘아서 이게 떨어진 거지, 얘가. 이걸 갖다가 식으로 표현한 게 이거라고. 오케이. 속도 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생긴 거야? 응?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50에서 출발해서 5초 뒤에 0 됐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그래프인 거야. 오케이? 자, 물체를 쏘아 올린 뒤 3초 동안에 물체의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1번의 경우에는 0부터 3까지 50 빼기 10t를 적분하면 돼요. 위치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들은 50t 마이너스 5t의 제곱 0부터 3 그러면 3, 5, 150 9, 5, 45 이놈의 위치의 변화는 105m만큼 변했겠다. 위치의 변화량 105. 두 번째는 물체를 최고 지점에 도달하는 거리에서 지면으로부터 높이. 최고 지점에 도달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지? 최고 지점에 도달하면 뭐가? 말을 해. 속도가 0이지. 이제 최고 지점에 도달하는 순간이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기 때문에 속도가 0이 돼야 되고 이게 5초일 때인 거지. 5초. 이때 지면으로부터 높이를 구하래요. 높이를 구하려면 5초에서의 높이는 자 최초의 높이가 5야. 여기다가 0부터 5까지 50 빼기 10t의 이 변화량을 더해주는 거지. 접근하지 말고 이 넓이로 할까요? 넓이 구하면 되잖아. 5 곱하기 50 250 반으로 나누면 125 더해주면 130이 될 거야. 응? 이 물체의 높이는 130m가 된 거야. 야, 이 적분 결과가 저 삼각형의 넓이인 거잖아. 130에 위치하고 있는 거야. 적분해서 해도 돼. 똑같아. 3번 8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요. 8초 동안. 그러면 우리 지금 0부터 5까지는 이미 했지. 그지? 그럼 5부터 8까지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 8 대입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30이거든? 마이너스 30. 그지? 이거 넓이 구해볼까? 요게 3. 요게 30이지. 그지? 90의 절반. 45. 130에다가, 130이 아니죠? 125에다가 45를 더해야 되겠지? 요거의 적분 결과는 125야. 125. 오케이? 여기 5를 더했기 때문에 130이 된 거고, 문제에서 원하는 게 움직인 거리를 원하는 거니까, 이 맨 처음에 5m 빼고 125만큼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45만큼 내려온 거야. 올라간 게 125, 내려온 게 45. 합쳐서 170m만큼 움직인 거리가 나오는 거죠. 위쪽 방향으로 125m, 아래쪽 방향으로 45m. 합쳐서 움직인 거리는 170m가 되는 거야. 알겠나? 적분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걸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공부를 마무리하고 다 했다 싶으면 연습 문제까지 해서 192초까지를 풀어오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진도 진행해도 돼. 아직은. 그러니까 결국 진행해서 잘 마무리해갖고 와.